코로나19와 관련해 지역에서 가짜뉴스 등이 유포되면서 경찰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남경찰은 최근 가짜뉴스를 작성하거나 공문서를 유출한 7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수에서는 현재까지 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유증상자 600여 명이 검사를 받아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불안감이 계속되고 있어 여수시가 대응 대책을 내놔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4.15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기준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새롭게 바뀐 선거구 획정 기준안은 무엇인지, 전남 지역은 어떻게 적용됐는지 정리했습니다. 전남의 한 선거구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적발돼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지역에서 가짜뉴스 등이 유포되면서 경찰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남경찰은 최근 가짜뉴스를 작성하거나 공문서를 유출한 7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공문서 등을 유출한 공무원이 경찰에 잇따라 붙잡혔습니다. 지난달 11일 코로나19 의심 환자의 인적 사항과 동선 등이 담긴 공문이 SNS에 유포됐습니다. 신안군 보건소에서 작성된 내부 문서가 순식간에 유포됐고 의심 환자는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공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공무원 A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또 같은 달 23일 해남에서는 특정 건물이 신천지 교당이라며 신천지 신도가 방문했다라는 가짜뉴스를 SNS에 최초로 게시한 B모 씨와 중간 전달자 C모 씨 등을 붙잡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한 B 씨의 신상 정보 등 개인 정보를 유출한 공무원 D 씨도 검거됐습니다. 이번 코로나19 관련하여서 허위 사실이라든가 가짜뉴스 또 공문서 유출 등 개인정보 등이 유출된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최초 생산자뿐만 아니라 중간 유포자까지 추적 근거해서 생산 유통 경로까지 철저히 수사하고 공무원 등의 공무원 유출 등 각종 개인정보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전남경찰은 코로나19와 관련해 허위 조작 정보를 SNS에 올리거나 공문서를 유출하는 등 행위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허위 조작 정보 9건과 공문서나 개인정보 유출 4건, 모두 13건에 대해 7명을 검거하는 등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허위 사실 20건에 대해 방심위와 사이트 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삭제와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최근 지역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가짜뉴스가 유포되면서 여수시와 완도군 등 지자체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가짜뉴스는 물론 공문서를 유포할 경우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국내에서는 1월 말부터 코로나19 환자가 속출하기 시작했죠. 여수에서는 현재까지 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유증상자 600여 명이 검사를 받아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시민들의 불안감이 계속되면서 여수시가 코로나19 대응 전반에 대한 진행 상황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시청 옆 상가 밀집 지역입니다. 점심시간이지만 식사하는 사람들이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의 매출 감소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매출이 전체적으로 3분의 2가 반토막 나고요. 밤에는 아예 사람이 안 돌아다니고 일찍들 귀가하고. 시민들의 불안도 여전합니다. 지난달 여수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열흘째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마음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많이 불안하죠. 어린이집도 못 가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죠. 가사를 일찍 퇴근해서 또 애기도 봐야 되고 주말에는 또 당장에도 애들도 못 나가니까 밖에 못 나가니까 좀 힘들고. 이렇듯 지역사회 내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여수시가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지자체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고 있는지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먼저 마스크 수급 문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일회용 마스크의 경우 정부가 공급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며 식약처의 권고대로 면 마스크를 제작해 취약계층에 우선 보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수 산단의 경우 타 지역 근무자들이 상시 출입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산단에 대구 경북 지역 근로자 투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251명, 유학생 64명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유증상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인원은 634명입니다. 그중에 확진이 1명이고 음성이 607명입니다. 그리고 26명이 현재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격리되어 있는 중국 유학생의 유증상자는 없습니다. 지역 경제가 위축되면서 자영업자들의 매출 감소 피해가 적지 않은 상황. 여수시는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 상품권 10% 특별 할인 판매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밖에도 시청 구내식당 문을 닫고 외부 식당을 이용하도록 하고 착한 임대료 참여운동을 전개해 274개 점포가 동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시민과 자영업자 모두 불편과 불안이 계속되는 상황. 여수시의 적극적인 방역 대책과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이 위축된 소비 심리를 깨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전남 지역 코로나19 검사 기관이 2곳 더 늘었습니다. 전라남도는 화순 전남대병원과 순천 성가롤로 병원 등 민간기관 2곳을 검사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 성가롤로 병원은 배양실 등 보완공사를 거쳐 오는 20일부터 검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전남 지역은 보건환경연구원과 여수검역소 2곳에서만 운영돼 왔습니다. 또 자가격리 확진자와 퇴원자, 가족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대응 심리상담도 진행합니다. 국립나주병원과 광역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23곳 등 24곳 기관에서 진행합니다. 이외에도 호흡기 과정을 분리 운영하는 국민안심병원 11곳도 확대했습니다. 장흥군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점포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장흥 지역에는 토요시장을 비롯해 천관산 관광시장과 대덕읍시장, 용산, 장평, 유치, 회진시장 등 7곳에 230개 점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장흥군은 3개월간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계획입니다. 이미 1년간 사용료를 선납한 상인들에 대해서는 3개월분의 시장 사용료를 환급할 예정입니다. 장흥군은 또 소비 위축으로 어려워진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달 말까지 장흥사랑 상품권을 기존 6%에서 10%로 확대해 할인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100억 원 규모의 상품권을 추가 발행하고 직원 복지 포인트 조기 사용과 지역 상점가 이용하기 등도 함께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전통시장 사용료를 3개월간 감면해서 시장 상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해주고 이달 말까지 장흥사랑 상품권을 기존 6%에서 10%로 특별 할인 판매하여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순천시와 경찰서, 소방서, 육군 31사단 95연대 5대대가 지역 인구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긴급 방역을 마쳤습니다. 이번 방역에는 주거시설이 집중된 신대지구를 시작으로 모다 아울렛, CGV, 버스 정류장 등 30여 곳에 대한 소독이 진행됐습니다. 순천시 방역차 1대와 31사단 제독차 2대, 병력 지원, 급수 차량 등 각 기관별 공조가 이루어졌습니다. 여수시의 국제 자매 도시인 중국 웨이하이시에서 보건용 마스크 15,000여 장을 전달했습니다. 여수시는 중국 웨이하이시에서 코로나19 방역 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서한과 함께 보건용 마스크 15,000여 장을 기증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와 웨이하이시는 지난 1995년 2월 자매도시 협약을 체결한 이후 공무원 파견과 대표단 방문 등 꾸준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일선 의료기관들이 저마다 선별 진료소를 설치해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는데요.
목포시가 유달 경기장에 이동형 선별 진료소를 설치해 감염병 예방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코로나19 상담 문의나 검사 대상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만큼 보다 신속한 검사를 위해 10일부터 이동형 선별 진료소 운영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형 선별 진료소는 검체 채취까지 차량 안에서 모두 이루어지며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됩니다. 해남군은 직영 온라인 쇼핑몰 해남미소에 입점한 10개 업체와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지역 주민 돕기 후원 물품으로 5천여만 원 상당의 해남 농특산물 11개 품목을 전달했습니다. 물품은 의료진 등의 식사 준비에 쓰일 김치류 2,500kg과 세발나물 1,000kg, 면역력을 높여주는 석류와 개복숭아 효소 등입니다. 또 간식용 고구마 말랭이 4,000봉과 아이스 군고구마 1kg짜리 420박스도 함께 보냈습니다. 후원 물품은 9일 오전 해남군청 앞에서 대구 시민 여러분 힘내십시오란 응원 메시지와 함께 대구시청으로 출발했습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건강한 해남의 먹거리가 코로나19 극복에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달했습니다. 이번 4.15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기준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어떻게 바뀌었고 전남 지역은 어떤지 송효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선거구 획정 기준안은 선거를 39일 앞둔 지난 7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175명 가운데 찬성 141명, 반대 21명, 기권 13명으로 선거구 획정 기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선거구 획정 기준안의 가장 큰 변화는 분구 가능성이 컸던 지역이 결국 다른 지역과 합쳐지면서 분구됐다는 것입니다. 일부 지역은 합구됐고 다른 지역은 분구됐습니다. 또 일부 지역은 경계나 구역이 조정됐습니다. 전남의 경우는 경계와 구역 조정으로 기준안이 마련됐습니다. 우선 분구가 유력했던 순천시의 경우 분구 대신 구역이 조정됐습니다. 순천시와 광양곡성 구례 선거구가 합쳐진 뒤 갑과 을로 나뉘게 됐습니다. 여수의 경우는 기존 갑과 을 지역구가 그대로 유지됐지만 경계는 조정됐습니다. 이번 획정안은 처리의 마지막 노선으로 여겨졌던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 시한 6일도 하루 넘겨 처리됐습니다. 단 선관위가 오는 16일까지 재외선거인 명부 열람과 이의 신청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재외선거가 치러지는 데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획정 기준안은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일을 지난해 1월 31일로 정했습니다. 인구 편차 하한은 13만 9천 명, 상한은 27만 8천 명으로 설정했습니다. 선거구 획정 기준안 통과로 4.15 총선이 본격화됐지만 여전히 지역 국회의원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본 후보 등록 이전까지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4.15 총선과 관련해 전남의 한 선거구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적발돼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지역신문사 대표인 A씨는 지난 1월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불리한 기사가 적힌 신문 180여 장을 행사장에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후보의 회계 책임자인 B씨는 지역 언론사에 후원금 모금 광고 횟수를 초과해 의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남 선관위는 선거일이 가까워진 만큼 단속을 더 강화하겠다며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민주당 공천을 받지 못한 정봉주 의원과 손혜원 의원의 주도로 열린민주당이 공식 창당했는데요. 박홍률 전 목포시장이 최고위원으로 합류하면서 목포 총선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 전 목포시장은 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급변하는 정치 환경에서 목포 발전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힘을 보태기 위해 열린민주당 합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열린민주당에 합류하게 된 배경은 목포 발전에 함께하자는 손혜원 의원의 제안이 있었기에 결심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비례대표 정당인 열린민주당은 지난 8일 여의도에서 중앙당 창당 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당 대표로는 이근식 전 행정자치부 장관이 추대됐고 손혜원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 박홍률 전 목포시장, 김대성 내과의사 등 5명이 최고위원으로 합류했습니다. 지난 주말 전남에서는 부주의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술에 취한 채 배에 오르다 추락하는가 하면 안전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사망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주요 사건 사고를 고정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목포 사막도에 있는 외양부두입니다. 지난 7일 밤 10시쯤 이곳에서 70대 남성 한 명이 바다에 빠졌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배를 타려고 하다 발을 헛디뎌 바다로 추락한 겁니다. 이 남성은 구조된 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익수자가 만취 상태인 것 같아가지고 화물선 보면 조선사 타는 줄사다리 있잖아요. 거기 오르다가 추락을 한 거거든요, 해상으로. 순천에선 산업재해도 잇따랐습니다. 7일 저녁 6시 20분쯤 외국인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재활용 업체에서 일하던 베트남 국적의 근로자 A씨는 폐플라스틱 압축기계에 빨려 들어가 현장에서 축사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업체에서 작업 지침을 제대로 지켰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작업반장이 그 플라스틱을 작동시켰는데 그 사람이 그 사이에 이제 찡겨서 별도로 그 안전수칙이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됐는지 제대로 별도로 또 확인을 해야 될 사안 같습니다. 8일엔 화재와 교통사고도 속출했습니다. 나주에선 자정이 간 넘은 시간 목조 건물에서 누전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1억 8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최근 계절이 바뀌면서 바람이 강해진 만큼 일단 불이 나면 진화에 어려움이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봄철에는 강한 바람과 낮은 습도로 인해 작은 불씨도 큰 화재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은 불법이며 주변의 산이나 농가 등으로 화재가 번지기 쉬우므로 특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오전 10시쯤 해남 산이면에선 도로 위를 달리던 SUV 차량이 전복돼 한 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69살 김모 씨가 몰던 차량이 가로수를 들이받은 뒤 배수로에 빠진 겁니다. 경찰은 구분기를 달리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전남 모든 지역에 내리는 봄비는 화요일 낮 12시부터 전남 서해안을 시작으로 점차 그치겠습니다. 비가 그친 이후에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우리 지역 아침 기온 6도에서 시작해 낮 최고 기온 7도 안팎에 머물러 어제보다 6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초속 9에서 14m의 강풍이 불겠고 해상에서는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예상되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화요일에 비가 그치고 나면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떨어져 쌀쌀하겠습니다. 목요일 아침에는 기온이 4도 이상 낮아지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 남부 먼바다와 남해서부 먼바다에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매우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고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비가 오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기온 변화가 심합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따뜻한 옷차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